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응답 무시 논란이 갑자기 집권여당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본인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의사를 한동훈 후보에게 수차례 전달했지만 모두 무응답, 무시당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요. 한동훈 후보는 오늘 공적 라인을 통해 소통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왜 무시했나?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1위입니다. 1씹. 시쳇말로 읽었는데 씹었다. 이 논란의 핵심. 지난 1월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수차례 전달했지만 이걸 한 전 위원장이 무응답, 무시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진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무시 논란이 갑자기 집권여당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우리 흔한 말로 일씹이라고 그러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읽고 나서 일체의 답변도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건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친윤계로 불리는 분들이 이번 문자 공개 관련해가지고 약간 작전에 들어갔다는 좀 이런 썰도 있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지금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참 공교롭네요. 왜냐하면 영상으로도 만나보겠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총선 끝나고 처음 만난 날이잖아요. 무려 한 102일 만에, 104일 만인가요? 만난 그 당일에 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 토론회까지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 얘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 모시고 좀 여러 다른 생각도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대변인님, 비판하는 쪽에선 저 문자를 비판하는 쪽에선 왜 한동훈 후보,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과 성의 없이 독단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자를 뭉갰냐, 이걸 비판하는 핵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난 총선에서 예. 가장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변수가 됐던 게 김건희 여사 이슈였거든요. 예. 그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사과를 하겠다는 용산의 메시지를 받고도 저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선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고요. 왜 어떤 경로로 저 메시지를 무시했고 총선에 대해서 저 활용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보면 아마 당원들에게 원희룡 후보가 또 최근에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모양이에요. 화면을 잠깐 보면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당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당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사를 왜 뭉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뭉갰다. 예, 이 부분을 지금 특히 한동훈 때리기 전면에 서 있는 원희룡 후보 측이 저렇게 독단적으로 뭉갰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논란의 문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길어서 많은 분들이 또 보셨다시피 저는 중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에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예전에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기 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응답,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 측은 이게 왜 이 시점에 나왔냐? 불쾌한 반응이고요. 메시지를 받은 것, 읽고 답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르다고 하지만 뭐가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저희 뉴스탑10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CBS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은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재구성했다고. 저 문자 내용 말고도 사실 문자에는 이런 내용들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취재 결과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10%가 빠졌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 나온 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원래 재구성했던 문자를 없다가 원래 원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뭔가 느낌이 어떠십니까? 달라졌습니까? 자, 일단 우선 이런 문자가 공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개인적인 문자인데 예. 이걸 뭐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왜 제3자를 통해서 공개될 것인지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자로 인해서 최재형 목사와의 어떤 문자라든지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자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 사과 문제를 과연 당과 상의할 일인가요? 당이 무슨 관계가 있죠? 제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이 판단해서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걸 물어보고 그러면 당에서 사과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을 것인지 하라 그러면 할 것인지 그러면 결국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결국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물었는지 그러면 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영부인이에요. 예. 그럼 이 문제는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까요? 자 우선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과 상의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이 나지면 그 문제를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과 통화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예.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여사가 저는 대화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자칫하면요. 여기 한동훈 위원장이 대답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또 당과 관련된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결정 권한은 대통령실에 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정상 라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오히려 대답을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건 나중에 이게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예. 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캠프 이준우 대변인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뉴스탑10이 추가로 취재한 내용은 어제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 얘기했던 건 재구성한 거라고 했고 추가로 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근데 이 내용을 아까 제가 읽을 때 보셨잖아요. 이 글이 마치 또 한동훈 위원장 쪽을 옹호하는 쪽에선 사과 의사가 없고 실제로 내가 옛날에 사과했더니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더라. 지금 또 사람들은 내가 사과하니까 이걸 오해하고 있다.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가 그럼에도 사과하겠다라는 게 재구성하면 한 거는 사과 의지만 있고 이거를 사과 안 하겠다는 변명을 원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재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저게 지금 전부 다 풀로 텍스트가 공개된 게 아니라 예. 재구성하면서 일부분만 지금 토막토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만 보면은 각각 그 부분에 대해 해석만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지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전체 맥락을 보면 예. 본인 사과 뜻을 명백히 밝히는 거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어제 밝혀진 내용에는 처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 그 뜻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하면은 무조건 따르겠다. 그러니까 영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 비대위원장에게 오히려
낮춰서 처분이라고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 예. 본인이 사과할 뜻이 명백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좀 전에 우리 논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좀 몇 가지 좀 첨언을 하면은 예. 아마 이 내용이 나온 이유가 이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상력을 보태면은 예. 영부인이 좀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예. 이제 본인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과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를 했고 밖에서 보기에는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음흠. 영부인에 대한 비난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나 사과를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사과 억울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아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그걸 몇몇 분들이 보시면서 그 내용이 돌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음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어쨌든 그 애초에 문자 메시지 네. 공개 단초가 된 거는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면 저게 돌 리가 없겠죠.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 저게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때 총선에 대한 100일 동안 정권을 가진 총괄 기획자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라는 목표 속에서 당사자인 영부인을 제외하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사자가 본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 잠깐만 돌려보겠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을 이렇게 캐물은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 아닙니다. 안 친합니까? 예? 김건희 여사하고 안 친합니까? 뭐 친하다 말다 할 문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카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카톡을 왜 자주 해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다 무혐의 났는 데다가 그거 한 건 한 건 챈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그럽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나와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아니 이름 부르겠죠. 한동훈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한테 호칭이 뭐죠? 저는 그렇게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거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고요. 당시 이제 뭐 카톡 뭐 다 합쳐서 200 몇 번 했다. 이 부분을 두고 야당이 실제로 대정부 질문에서도 캐물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입장은 이런 게 어떤 빌미를 줘서는 안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적인 방식으로 김건희 여사와 공적 정무적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 입장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통로로 어떤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구별하겠다라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그동안에 계속된 똑같은 입장이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또 국민의힘 당원들께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 나오는 비판들을 본다면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당시에 뭐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 300차례가 넘게 소통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가사 구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신의의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공가사 구별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예. 또 상대 후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의라든지 신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왜 예의나 신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께 조금 더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결국 총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로 또 갈 것 같아요. 결국 당시 1월 달로 돌아가 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문자가 왔음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응하지 않은 것 이것이 과연 총선 참패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사과 여부를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해줘야 되느냐 이 논리도 지금 어느 정도 또 수긍할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결국은 총선 참패의 책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방어하지 못한 부분의 책임이 용산에 있느냐 또는 국민의힘 그 당시의 비대위원장에게 있느냐 이거로 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 핵심은 이거예요. 왜 개인적인 방식으로 공적인 영역까지 끌어들이나 부적절하다라는 건데 잠시만요. 원래 오늘 한동훈 후보가 오후에 백브리핑 기자들 앞에서 추가 질의응답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 출연을 해서 조금 전에 이 해당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무응답 논란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속보로 만나볼까요? 건전한 의도로 보이지가 않는다. 불순하다는 겁니까? 예. 왜 지난 1월이었으니까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왜 이게 나왔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론, 총선 책임의 주요 원인은 한동훈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의도다. 또 있나요? 예. 당시 총선 민심을 감안해서 공적 라인을 통해서 사과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사과를 못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틀렸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가 어려운 사정인 걸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보 얘기를 쭉 읽어봤어요. 사과가 아니라 사과가 어렵다고 문자가 왔다. 이게 한동훈 후보의 조금 전 반론, 해명,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무리하게 뒤집어 씌우려한다는 얘기. 이현정 의원님, 저 속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뭐 CBS 논설 실장이 이제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 누가 이렇게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문제에 대한 도대체 사과에 대한 주체가 누굴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사과를 했을 건가요? 하지 마십시오. 라면 또 하지 않았을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KB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된다. 또 청와대 대통령실 일부 참모도 예. 이번에 사과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윤 대통령 사과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사과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것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사이에 왜 이렇게 간극이 크죠?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뭘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판단해서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예. 윤 대통령이 그거를 KBS 대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문제는 뭐 이런 이야기가 끝났을 텐데 예. 제가 알기로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수석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야기한 걸로. 그렇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입장을 표명한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이 원희룡 후보 측 이야기했지 왜 그러면 이걸 안 했냐라고 하지만 본인이 지금 다른 정상적인 경로, 정식 경로를 통해서 당의 어떤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뜻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일십을 해서 대답을 하지 않아서 안 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될 텐데 그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요? 여기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한 시점이 있어요. 작년 말에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취임을 합니다. 중간에 비대위원 가운데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하고 지금 논란의 핵심인 그 문자가 1월 19일 발송됐다. 이건 양측이 다 확인한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후보가. 근데 그 이후에 한동훈, 이관섭, 윤재옥 3인 회동에서 이른바 용산발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사퇴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KBS 대담 얘기 있습니다. 잠깐 당시 21일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 후보가 받은 이틀 뒤에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라고 했던 그 당시 화면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 사퇴 요구가 있고 나서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아끼시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알아서 잘 대응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지금 와서 보니까 저 문자 메시지 이틀 뒤에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고요. 박성미 서관님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를 씹든 안 씹든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이른바 KBS 대담에서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는 표현보다 사과를 대통령이 대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타당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김건희 여사께서 저런 문자를 보낼 시간에 사과를 직접 하셨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꼭 KBS와의 대담을 계기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저 논란이 불거졌을 때 아니면 뭐 영부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란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대통령실을 그럴 만한 권한이 있고 예.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일정을 공지하고 기자들에게 취재를 해달라고 하면 다 그 자리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영부인이 직접 등장하셔서 본인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정 본인이 그렇게 등판하기 어려우셨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 2월 7일에 대통령께서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라는 수준의 그 궤변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지금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영부인이 보내셨는데 그 문자를 한동훈 장관이 대답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이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고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총선 참패의 책임론을 더 부각시키고 당정 관계가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대표가 되게 되면 결국엔 파국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도 그렇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본인이 나섰으면 될 일이다. 그걸 왜 문자를 보내고 문자에 답을 기다리다가 뭐 시간을 놓쳤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기 싫은 명분만 쌓았다 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꽤 불거지자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는데 영부인과 사적인 방식으로 논의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판단 미숙이다. 사과라 나경원. 상상을 하지 못하겠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윤상현. 충격적이다. 인간적 예의가 아니다. 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준우 대변인. 원희룡 캠프에도 계시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이거 되게 상당히 시쳇말로 저열한 프레임이고 총선 책임을 본인에게 오롯이 뒤집어 쓰려는 이런 전략이다라는 조금 전 한동훈 후보의 속보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사적 대화를 강조하는 한동훈 후보를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다고 치면은요, 불 끄는데 꼭 소방차가 와야 됩니까? 소방차에서 나오는 물을 대서 불을 꺼야 합니까? 옆집에 물을 뜰 수도 있는 거고요. 목욕탕 바가지로 물을 떠서도 불을 꺼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사적인 거, 공적인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는요, 형태와 장소와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하는 대화가 실제 어떻게 의미 있게 왔다 갔다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물불 가릴 때가 아닌데 뭐 마치 공적 영역 갈 게 아니라 사적인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냈어야 되는 게 비대위원장의 책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늘 주장해왔잖아요.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왔었고요. 그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예. 이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거고 당원들은 그 선거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언급을 하셨고 실제로 저도 방송 전에 한동훈 후보 측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논란의 문자 메시지 전에 해당 문자를 받기 전 이미 여러 차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 공식 라인인 이관섭, 한호섭 두 사람한테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한동훈 후보 입장을 내가 이렇게 공적 라인 통해 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문자 메시지 답을 안 했다고 내 책임이냐? 공적 라인을 할 건 다 하지 않았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요 이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안 했죠. 본인이 직접 영부인한테 얘기를 안 했고 공적 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 그 공적 라인에 대한 해답이 사적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핸드폰으로 해서. 그러면은 사적 그 문의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내가 공적으로 물어봤는데 공적으로 답이 안 왔냐? 그게 따질 문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용산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실장이나 정무수석이 김건희 여사도 뭐 공적 라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서 이미 문자 받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을 할 수 있지 않냐? 예. 왜 한동훈 위원장의 결정이 중요하냐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은 100일 동안
총선에 대한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선거를 총괄 지휘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의 사과가 예. 선거에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한테 허락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여사가 처분을 달게 받겠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예. 네, 그런 의미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예. 이거를 자꾸 공적, 사적 나눠서 어허. 뭐 격가지로 얘기가 빠지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거 오히려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네네. 네. 장인주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이제 핵심 쟁점이 돼서 양측도 물러서지 않아서 실제로 한동훈 후보 측도 제가 취재해본 결과 아예 실명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렇죠. 나는 이관섭, 한호섭, 당시 용산 핵심 참모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용산에 말할 수 있는 공식 루트를 통해서 본인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쓴소리할 건 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사를 구별해서 사적인 통로가 아니라 공적인 통로로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의 논리를 사실 과거의 본인의 행동에서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이 논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보여요. 예.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또 지지하시는 당원들에게는 이것이 물론 공과사가 구별된다 이런 문제로도 인식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의나 또는 신뢰의 문제로 조금은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후보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파고드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즉 사적 통로를 통해서 공적 임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여사의 문자에 대해서 일식을 그러니까 보고 답장하지 않았어야 했느냐 이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간다면 이것은 공과사 구별과는 좀 별도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예. 이렇다면 또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분들께서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과 어떤 갈등이 있는 모습은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소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공과사 구분 이 논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예. 예의나 신뢰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전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게 나왔는지 의아하다라고 했고 핵심 쟁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쪽에선 왜 본인 독단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를 무응답, 무시해서 뭉갰냐는 거고 그래서 총선에 지지 않았냐? 아니다. 나는 이미 수차례 실제로 대통령실의 2인자인 이관섭 실장에게까지도 이미 다 얘기를 해놨는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문자 일시킵했다고? 내 탓을 하냐라는 취지죠. 그런데 지금 뭐 판단력 미숙이다, 왜 뭉갰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면 그쪽 말고 다른 쪽에선 김건희 여사 이 문자, 논란의 문자로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3.8 전당대회의 대통령 측의 전당대회 개입은 순한 맛이었구나. 이번 7.23 전당대회 개입이 매운맛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김건희 여사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 아닐 거 아닙니까? 두 사람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얘기는 그 어떤 기준에서 봐도 한동훈 후보가 굳이 먼저 공개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했겠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천하람 의원 뭐 갑자기 뭐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지만 뭐 이렇게 잠깐 이제 중화를 시켰는데 그 박성미 비서관님 이런 걸 겁니다. 작년 3월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을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었던 이진복 수석이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윤안연대를 강조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른바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불거졌는데 개혁신당 제3자 천하람 원내대표가 봤을 때 이거 이 정도 되면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문자를 공개해야만 이게 뭐 논란을 터뜨려도 터뜨릴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없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는 뭐 이게 뭐 세상에 공개될 일은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게 하필 이렇게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동훈 후보와 이 용산 측에 불편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영부인과의 문자 논란까지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불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해달라라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부인이 사과를 못했고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졌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답을 하지 않았더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난번에는 뭐 이준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찍어 누르는 일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태를 봤을 때 이게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했던 게 굉장히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측근 아니면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영부인의 전당대회 개입이 맞아 보인다. 이거는 정말 영부인이 이 한동훈 후보를 사실상 승낙하지 못하겠다, 허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절대 안 된다. 한동훈만은 막아야 한다. 이 의지가 없고서야 이 문자가 굳이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공개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담겼다고 봐야죠. 예. 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요. 다들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정당의 비대위원장이고 대통령도 당연히 공적인 신분에 있는 분이시죠. 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썩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가치,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지난번 조국 사태라든지 등등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제점을 느끼면서 뭔가 시스템되고 공과 사를 좀 구분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기대가 지금 꺾이니까 저는 결국 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바로 저는 이게 대표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정당의 사무와 또 대통령실의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야 될까요? 정무수석이 왜 있습니까? 정무수석은 정당의 사무와 대통령의 사무를 서로 어떤 교류하면서 이걸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무수석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자신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 제2부속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관장하는 거는 제2부속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 안 만들고 있죠. 저는 왜 안 만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런 걸 통해서 정식으로 그러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에 전달해야 되겠죠. 그럼 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정식으로 그럼 정무수석실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로로 갔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운영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영부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개인 문자를 보내고 자, 당에서 결정해달라? 그럼 이거 대통령이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었나요? 정무수석은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이게 무슨 사적인 조직의 운영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저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국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라도 저는 이 문자 공개된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벌써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금 뭐 서울의 소리와 그 문자 공개된 거, 최재형 목사가 공개된 거 다 그게 이 전국의 정말 중요한 흐름에 지금 차질을 빚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왜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또 왜 공개가 되는 건지 예. 도대체 이 공개를 한 사람은 누군지 저는 그걸 정말 이 내부에서 밝혀야 된다고 보는 게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공개한 사람은 저는 대충 누군지 지금 뭐 당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누굽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식의 문자를 사적으로 공개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상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왜 이걸 공개해서 이런 식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친한계 한동훈 후보가 가깝다는 사람들에게는 자해행위다. 혹은 이거 뭐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넘어서 비선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요 84만 당원들을 이끄는 당 리더를 뽑는 거거든요. 예. 당 리더를 뽑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정부와 얼마나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
과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어느 후보든지 마찬가지겠죠. 이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과 총선 결과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예.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온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 그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약속 대련이 진짜냐 이런 의혹이 또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와 용산과의 갈등이 진짜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84만 당원들이 우리 당 리더를 뽑는데 가장 의문을 가지는 궁금해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문자가 공개된 게 매운맛도 아니고 순한 맛도 아니고요. 무슨 맛입니까? 오히려 의혹을 풀어주는 개운한 맛이다. 아, 개운한 맛이다. 예, 예. 그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괜히 뭐 저륜 반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집권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은 함께 잘 가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잘 못 갈 가능성이 있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논란 문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판단력 미숙이다. 이거 예의가 없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 오늘 이 해당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서 맹공을 펴봤는데요. 최근에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원희룡 후보와의 이른바 러닝메이트인 인요한 의원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동훈 후보와도 인연을 꽤 깊게 맺으신 거잖아요. 아쉽게도 우리가 예. 소통을 많이 못했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뭐 기억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제 예. 방송에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기억 잘합니다. 저는 그 기억 아직 뭐 상실증은 없습니다. 우리 한 장관이 조금 더 제일 아쉬웠던 건 연합전선을 네.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너무 소통 문제 때문에. 원톱으로만 갔다. 본인 생각이 강해요. 머리 좋으신 거 확실하고 네. 또 말씀하신 것도 많이 맞는데 그래도 조율에 제가 굶주렸어요. 그것이 좀 안타깝고 아쉽고 네.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올라선다면은 그리고 대통령실하고도 조율하고 뭐 공무원들하고도 조율하고 이런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생각이 너무 강하고 고집 너무 부리면 힘들어져요. 저희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던 인요한 의원도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동훈 후보의 소통, 부재 뭐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직접 얘기했던 이 논란의 반박. 오늘 추가로 브리핑 안 하겠다고 했는데 KBS TV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의 핵심은 사과하겠다가 아니라 하기 어렵다는데 방점이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온갖 때는 다 사과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속내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걸 다 의중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나는 공적인 루트로 다 라인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게 핵심 내용에 맞부딪히는 건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봤을 때 한 번이 아니라 1월 19일에 그 문자 아니라 5차례나 문자를 다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무응답 무시로 일관했다. 당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하고 비대위원장직 물러나라고 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제는 좀 대략적으로 왜 그때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이게 전당대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객관적으로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일단 표면적으로는 좋은 이슈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대 후보들이 이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중이고 안 그래도 용산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나아가서는 배신의 정치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김건희 여사와의 이런 문자 논란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통적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것 사실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또 반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반전입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나름대로 그 해명이라든지 반박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뭐 공가사 구별이라든지 또는 그렇다면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사과를 안 했겠느냐, 뭐 사과를 했겠느냐, 이 사과의 여부가 왜 본인에게 달려 있겠느냐 이런 논리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대 후보들의 계속된 거센 공격은 있을 수 있고
있겠지만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3대1의 구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다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다면 이제는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듭니다. 이준우 대변인께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장현주 변호사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 전당대회 예상과는 달리 원희룡 후보가 참전을 했을 때 야 이러면 어대한 기류가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몇몇 지지율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생각보다 훨씬 더 한동훈 후보 독주 체제가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는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이 생각보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하니 오히려 반윤, 대통령과 반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예 한동훈 후보를 반윤으로 낙인 찍는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더 표심이 생각보다 한동훈 후보에게 악재가지나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얘기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당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우리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84만 명에게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그 당원들에 대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즉 한 50% 정도가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실제 우리 국민의힘 당원은 20명 정도 내배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죄송한데 예. 당원과 민심,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다릅니까? 아니. 여론조사에서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의 여론조사와 우리 당원들의 여론조사는 다른 거고 네. 당원이라는 여론조사는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누구의 마음이 가 있는가는요. 실제로 만나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 이런 게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납득이 안 돼서 수치가 더 중요하지 피부로 와닿는 것보다는 수치가 더 정확한 거예요. 아니요,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불가능하니까요. 예.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전화번호도 알 수 없고 타겟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장 가서 피부로 느끼는 그것으로 서로 다 추정을 하는 거죠. 예. 하는 거고요. 아까 그 지금 기세가 꺾였다고 말씀을 좀 하신 부분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세가 꺾였다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의 기세가 꺾인 게 아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저는 3번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등판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 원희룡 후보가 나오면서 어대한 기류가 팍 예. 꺾였습니다. 한 번 꺾였고요. 예. 두 번째는 최상병 특검을 얘기하면서 이거 이상한데 예. 지금 정부를 뒷받침해줘도 모자란데 지금 정부의 탄핵판을 특검판을 깔아주는 이게 예.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예. 하면서 당원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한번 기세가 팍 꺾였고요. 예. 세 번째 꺾인 게 바로 그 어제 공개된 영부인과 문자 이렇게 해서 총 3번이 꺾였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일어나는 그 합동 연설과 방송 토론에서 다음 주부터 토론을 하죠. 그렇죠. 거기에서도 많은 그 변곡점이 있겠지만 이런 꺾임새가 아마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이번 질문만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럼 전당대회 누가 당선되냐를 떠나서 어쨌든 집권 여당이 지금 애초부터 지금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로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계속 이 흘러가는 흐름이 글쎄 앞으로 집권 여당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악재가 되지는 않을지 좀 여러 걱정도 좀 미리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엄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전국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그냥 우연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일단 전당대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예. 그와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좀 제도적인 저는 장치가 좀 지금에서는 정말 필요하다. 예. 그렇다면 이게 뭔가 어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뭔가 어떤 발표가 되고 또 반응이 이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돼야지만이 예.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23일이 전당대회 날짜인데 이제 대략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핵심 쟁점, 김건희 여사 문자 무응답 논란 저희가 핵심별로 각자의 입장별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과 검찰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검찰이 범죄로 규정하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이 나섰습니다. 직권남용, 무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면책 특권의 방패도 뚫어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존 수사 재판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이 뒤따르는 필벌 원칙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도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 이세하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통해 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수사와 재판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손 놓고 두고만 있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총장이 거론한 범죄는 3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무고, 명예훼손인데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허위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사 탄핵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라는 지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검찰도 실제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김 여사가 이 명품백 수수욕과 관련해 수차례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다른 주자들은 한 후보의 맹공을 퍼부었고 한 후보는 오히려 사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승현 기자 보도 보시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지난 1월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따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는데 한 후보가 이를 확인하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후보를 향한 다른 당권 주자들의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인간적 예의가 아니란 지적부터 총선을 망친 원인이란 책임론도 부각했습니다.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이러한 판단 미수 또 정치적인 독단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실과 신뢰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신뢰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 우려스럽다. 이런. 한 후보는 사과 의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면서 당시 김 여사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강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은 건 사적인 방식이 부적절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 측은 정무라인 공식 채널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자초지종 전후 맥락 정확히 한번 살펴봅시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보냈다는 그 문자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네,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하는데 핵심은 1월 19일 문자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총선 이슈가 됐을 때죠. 친윤측과 한동훈 후보 측 양측 취재를 종합해보니 김 여사가 보낸 메시지 내용 이랬습니다. 진정성 논란, 책임론이 불거질까 봐 내가 사과를 안 하고 있다. 대선 때 본인 논란이 벌어졌을 때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과가 유효하지 않더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그럼에도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읽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읽으면 V자가 2번 뜨거든요. 근데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한동훈 후보도 문자를 받았고 답장을 안 한 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이 문자의 취지입니다. 친윤 쪽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출했다는 쪽에 한 전 위원장 측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를 못하는 이유를 밝힌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9일이라 그랬어요, 그죠? 정확히 어떨 때예요, 이때가? 네, 지난 1월 19일 전후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선거 악재로 거론됐을 때죠. 17일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거론하며 김 여사의 사과를 요청했고 18일 아쉬움이 있었다며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처신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9일 김 여사가 앞서 전해드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틀 뒤인 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으로 유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정리하면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던 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김 여사는 19일에 이 문자를 왜 보냈을까요? 네, 친윤 쪽에서는요. 이 무렵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 총 5차례라고 했습니다. 23일에도 사과가 필요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고도 보냈다는데요. 그만큼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과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확신이 안 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후보에게 보냈다는 거죠. 친윤 핵심 관계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섣불리 사과했다가 오히려 탄핵 여론에 불을 지폈던 적도 있어 뭐가 나올지 당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한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대선 당시 허위 경력 의혹대 했던 이 사과도 떠올렸다는데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사과를 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한 전 위원장은 그때 왜 답장을 안 한 거래요? 네, 한 후보는요. 저 메시지는 사실상 사과 생각이 없는 문자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후보는 대통령실 공식 라인을 통해 김 여사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던 시기였는데 공식 요구에는 답이 없다가 갑자기 문자로 연락이 왔고 사과를 못하는 이유가 잔뜩 담겨 있었다는 거죠. 한 친한 개인사, 강하게 사과를 요구하던 시점에서 사과 못한다는 식의 문자가 왔는데 인간적으로 할 말이 있겠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사적으로 풀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생각도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자, 지난 1월 얘기예요, 지금, 그죠? 6개월이 지난 건데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어젯밤에 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 친윤계와 다른 당권 주자들이 이 이슈를 키웠습니다. 당시 김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냈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내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 측이 대놓고 대통령실과 각 세우지 못할 거라는 전략도 담긴 걸로 보이는데요. 한 후보 측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슈를 소환한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서는 비전 경쟁 대신 이렇게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갈 일인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자, 어제 예고해 드렸어요. 오세훈 시장, 한동훈 후보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전략적 제휴 뭐예요? 네, 바로 먹방입니다. 오늘 두 사람 이른 아침 만났는데요. 먹방도 함께 했습니다. 시장님은 먹방 많이 해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거긴 뭐 카메라 앞에서도 전 잘 먹어요. 저는 제가 밥 먹는 거를 찍히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먹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 관사에서 보기로 했다가 식당으로 간 이유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 시장이 이쪽으로 바꾼 건데요. 나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 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거든요. 이 사업도 홍보할 겸 이 식당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은 정책 홍보를 제대로 한 건데 전략적 제휴라고 했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는 뭘 얻었습니까? 네, 오늘 오 시장과의 만남 한 후보가 먼저 제안해서 성사됐거든요. 그동안 TK 지자체장들에게 거절당하고 고립됐던 한 후보였잖아요. 오늘 오 시장과 드디어 마주 앉은 겁니다. 그리고 한 후보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꽃을 피우고 계시는데 당원 당규를 보면 말씀하신 그 약자와의 동행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검증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전국을 한번 더 펼쳐나가 보겠습니다. 이 약자와의 동행은 사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인데 같이 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거네요. 그렇죠. 오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구호를 말하면서 러브콜을 한 건데요. 어제 오 시장의 이 이야기 들은 걸까요? 서울시의 이런 약자 동행 정신을 그대로 동의하고 정당에서 우리 당에서 채택을 해서 전국화해 준다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양쪽 다 오늘 만남에는 전략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동훈, 오세훈의 연합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까? 근데 그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 시장 측을 취재해 보니까요. 원 후보 측 회동 요청이 오면 당연히 만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후보 측도 서울시장뿐 아니라 인천시장도 어제 만났다면서 수도권 민심 다지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데 앞으로 이 두 사람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대답을 안 했다는 저 한동훈 후보의 논란 앞서 전해드렸는데 근데 화가 나서 서명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조국 전 대표가요. 오늘 이 일심 논란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걸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 당대표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니까 어쩔 수 없죠. 다음 지방선거를 한동훈 대표한테 넘겨줘? 저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더 격분이 되면 자기 앞에 온 한동훈 특검법에 서명을 할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전 윤한 관계는 심각한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다 봅니다. 윤 대통령이 화가 나서 한동훈 특검법에는 서명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1호 발의 법안 바로 한동훈 특검법이죠. 그런 만큼 조 대표의 바람이 깃든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권 분열을 노린 발언 같네요. 네, 야권 인사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공화국이 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고요. 이준석 의원은 총선 변곡점을 스스로 내쳤다. 공적 지위를 망각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볼게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인데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후보들 간 난타전이 치열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후보들 간에 공정선거를 약속하자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얘기가 돕니다.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쪼개질 결심을 하지 말고 하나 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시라는 것 반드시 화합의 장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원래는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거꾸로 됐네요. 그렇죠. 이 여당이 네거티브 전대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이 후보들 이 시간만큼은 서로 악수도 나누고요. 대화도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서약서에는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경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서약서의 의미 지켜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